저는 이번 영상에선 엘소드 최초 12강 장비 풀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참여해볼 겁니다. 또한 성장을 하면서 게임에 필요한 정보도 알려드릴 것이고, 더 나아가 게임을 좀 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게임에 처음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먼저 옵션을 한번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ESC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셨을 때 화면 번쩍임 제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먼저 제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장기간 플레이를 했을 때 이제 눈 아픔이 좀 심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킬 컷인 요것들은 전 전부 다 끄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캐릭터의 스킬 이펙트 요것도 저도 이제 꺼두는 스타일입니다. 이거 키면은 다른 캐릭터의 스킬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게임에 처음 들어오시면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봤을 때 이 키보드 설정을 보시면은, 이 보시면 여기 각성 키가 컨트롤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액티브 사용키, 그 다음에 마스터 스킬 사용키, 그 다음에 칭호 스위칭,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편하신 대로 세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게임을 딱 처음 켰을 때 기본적인 키 세팅은 한 요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기본적인 설정을 설명 후 캐릭터의 닉네임을 짓기 시작했어요. 닉네임은 아무나게나 해줄게요 그냥. 이거 너무 아무렇겠는데 이건. 이거 한글이고요. 됐습니다. 한 이 정도 합시다. 해가지고 5판 만에 마스터 클래스까지 퀵스타트 이벤트 캐릭터로 생성해가지고 요거 체크해 주시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걸로 하면은 5판 만에 이제 마스터 클래스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은 캐릭터가 생성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엘소드는 Z키랑 X키로 공격을 할 수 있고요. Z키는 약공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키는 강공격이에요.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스킬 같은 거 지금 시에 껴져 있죠? 요거 키를 누르면은 제 스킬 나가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컨트롤 키를 각성이라 놨어요. 이게 엘소드는 각성이란 시스템이 있는데요. 각성을 하면은 캐릭터의 외형이 변하는 것도 있고요. 캐릭터의 스킬 특성이 변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캐릭터가 좀 더 강해집니다. 그렇게 각성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한 뒤 5판까지 마스터 클래스 이벤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죠. 레벨링을 요구하는 던전만 클리어하면 되는 거라 어렵지 않다 생각했어요. 5판 만에 마스터 클래스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엘소드가 처음 했을 때 만렙 전까지는 스킬을 아무거나 쓰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기도 해요. 솔직히 중간에 강력한 유도기가 있다, 강력한 범위기 스킬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걸 쓰는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탈 것을 타거나 아니면은 그냥 대충 씁니다. 그 다음에 ESC 눌러가지고 나가주면은 여기 던전 시작이 있죠. 던전 시작 눌러가지고 여기 받기가 있습니다. 받기 눌러주시면은 여러가지 아이템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렙까지 도와주는 성장하는 장비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션 같은 거,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이제 추가적인 포션이에요. 해가지고 받아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직을 했을 때는 보시면은 이게 1라인, 이게 첫 번째가 있죠. 첫 번째가 1라인, 두 번째가 이제 2라인, 그리고 이게 3라인, 이게 4라인이에요. 엘소드는 라인별로 전직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중에 캐릭터 생성됐을 때 전직 변경을 할 수 있긴 한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처음 키웠을 때 웬만하면은 이제 한 가지로 쭉 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전직 변경의 기회라고 해가지고 만렙 달성하기 전에 그 퀘스트 하나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나중에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자,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캐릭터를 해야겠죠. 저는 코맥 크루세이더를 하겠습니다. 코맥 크루세이더는 이제 퓨리 가디언이고 이제 이게 1라인이에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추천 스킬 시스템의 정확도를 테스트하고 싶어 오랫동안 플레이한 전직을 선택해봤습니다. 제가 고른 직업의 최종 정직명은 코맥 크루세이더이고 묵직한 철포로 근접 플레이를 펼치는 것이 특징이죠. 스킬 창을 열어 새로 배운 스킬을 스킬 슬롯에 등록해보자. 단축키 K를 눌러 입력할 수도 있다. 이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스킬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렙 전까지는 뭐 그렇게 추천하는 스킬이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스킬이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인벤토리를 열어 성장하는 모험가의 장비를 장착해보자. 단축키 기본 I를 눌러 입력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눌러가지고 인벤토리를 한번 열어볼게요. 특수칸에 여기 아까 제가 받은 큐브들이 있죠? 이걸 큐브들을 한번 까볼게요. 이 성장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레벨 99까지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해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로 이제 장착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까줄게요. 뿌띠포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제가 없는 한계권을 지급합니다. 먹어 해가지고 닉네임도 대충 지어줄게요. 자, 요것도 이제 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깐 다음에 다시 ESC 눌러가지고 나오면 되겠지. 5판 만에 이제 마스터 클래스까지 퀵스타트 이벤트를 위해 던전 시작을 눌러줘 해가지고 다시 던전 입장해줄게요. 자, 그러기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걸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션을 설명할 차례죠. 저는 포션을 설명에 앞서 앞에 몬스터들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일단 엘소드를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스킬 포션을 얻었잖아요. 한번 포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엘소드 포션은 이제 HP를 회복시켜주는 포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MP를 회복시켜주는 포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HP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딸려오는 개념이 더 크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재사용 그룹에 이제 음료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벤트 지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벤트 사과, 요것도 이벤트 사과, 요거는 아예 안 적혀져 있죠. 해가지고 최대한 포션을 배치하실 때 이 그룹이 겹치면 안 됩니다.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넣어둔다. 이제 같은 칸에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두면은 모든 사과가 쿨타임을 공유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쿨타임을 공유하지 않는 이런 포션들 있잖아요. 재사용 그룹이 이제 중복되지 않는 것들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저는 무사히 던전을 클리어한 뒤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은 보상은 책의 형태를 한 아이템인데요. 이 책은 잠긴 스킬을 해제할 수 있죠. 이후 보상을 받은 뒤 2차 전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전진명은 아이언 팔라딘이고 점점 더 금작 캐릭터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계죠. 저는 4번째 퀘스트를 완료하였고 최종 전직인 코멧 크루세이더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퀘스트를 위해 엘리아 노드로 이동을 하였죠. 이번엔 내가 엘리아 노드까지 무료로 이동시켜 줄게 라고 하네요. 엘리아 노드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쭉 내리면은 왜 안 내려가죠? 지가 멋대로 날 이끄는구나. 자, 이렇게 진행해서 이제 보스전까지 왔고요. 보스까지 한번 잡아볼게요. 루표, 발볼패. 이 성장하는 장비가 있으니까 제가 뭐 레벨 99까지는 추가적으로 소켓을 건든다든지 아니면 약간 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5판이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차근차근 퀘스트를 완료하였더니 어느새 마지막 전직인 마스터 클래스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깜빡하고 있던 봉인 스킬 책을 사용했어요. 이제 필요한 모든 스킬은 해금이 되었죠.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킬 세팅을 한번 봐야겠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K를 누르게 되면은 스킬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저 스킬 세팅을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추천 스킬 장착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면은 숙련자분들이 나는 이제 스킬 세팅을 약간 이렇게 많이 낀다 해가지고 레이드랑 일반 던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킬 추천 세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해가지고 장착하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있는 스킬인데 왜 이제 장착이 안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스킬 위에 보시면은 위에 약간 좀 돌아가는 노란 색깔 표시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 포스라고 이제 같은 스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어나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킬 세팅이 달라집니다. 정확히는 스킬의 모션이 달라져요. 해가지고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 제조 가시면은 스킬 책 보이시죠? 요거 비전서 포스 A,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전서 포스 2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던전을 클리어했을 때 이제 확률적으로 얻게 되는데 좀 확률이 좀 많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게시판에서 거래를 많이 합니다. 게시판에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 좀 이벤트 같은 걸로 이제 많이 뿌려주기도 하니까 이벤트 같은 거 좀 받아놨다가 이제 사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저번에 이벤트템을 받아둔 게 있죠. 해가지고 그거 가져올게요. 해서 이거 하나 받아줄게요. 해서 이거 아까 베델이죠. 해가지고 베델 받아주겠습니다. 사용하기 눌러주고요. 요거 장착시켜 줄게요. 됐다. 이렇게 하나 구매하고요. 여기 가셔가지고 이 카밀라한테서 제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지금 칼라드 볼그페인이 없었죠? 칼라드 볼그페인 눌러가지고 책 요구하는 거 확인한 다음에 제조하기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요. K를 눌러가지고 이걸 껴주면 돼요. 정확히 이렇게 한번 껴줄게요. 저는 지금 일반 던전을 가야 되니까 요걸 누른 다음에 장착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장착이 되었습니다. 제가 코멧 크루세이더를 진짜 몇 년 잡으면서 본 건데 솔직히 세팅 자체가 그냥 얼추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른 캐릭터들도 웬만하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스킬 세팅 관련 설명이 끝났으니 다음으로 스킬 특성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 특성을 왜 찍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 이것을 토대로 본인의 스킬에도 적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킬 특성을 알아봐야겠죠. 스킬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게 유용해진, 그 다음에 묵직해진, 그 다음에 강화된,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제 버프 스킬 같은 경우에는 스킬의 성능을 올려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킬의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게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이제 스킬의 성능을 올려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그마저도 없다 하면 이제 지속 시간 늘리는 거, 아니다 그 두 개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원하는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제가 지금 스킬 세팅에 껴있는 걸 기준으로요. 이제 베델 보시면은 역발상이랑 묵직해진, 강화된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강화된 해가지고 찍어줄게요. 공률 증가니까요. 그 다음 판데모니움 지속시간 증가랑 범위 증가가 있네요. 판데모니움은 이제 버프 스킬이고요. 때문에 전 지속시간 찍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루나틱 퓨리 공력 스킬이죠. 이제 초월칸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묵직해진과 이제 치명적인이 있어요. 치명적인은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우리 먼저 치명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짚고 넘어갈 텐데 방어력을 무시할 수 있으면은 치명적인 스킬은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방어력 감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여기 봤을 때
76.7%니까 여기서 50%가 까이면 한 35%가 되겠지? 약간 좀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된 계산이에요. 요거는 방어력의 퍼센트 수치를 까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여기 있는 이 수치를 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력 감소는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이거는 묵직캔이 작겠죠. 그래서 묵직캔이 찍어주고요. 지금 저희한테 당장 중요한 거는 이벤트템이겠죠. 해가지고 이벤트 11강 시면무 지급하는 거 해가지고 받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잠깐만 내 닉네임 잠깐만요. 야 이거 닉네임 개해봤는데 이거? 진짜 야 이게 내가 쳐야 되는구나. 그렇네. 이거 잠깐만 됐어. 해가지고 참여한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11강 시면 무기 기간제를 획득하게 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그 이벤트 퀘스트잖아요. 요 퀘스트 진행하시면서 요거를 한 개권으로 전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받아야겠죠. 1000만 전투력을 향해 전투력 부스팅, 요것도 이제 닉네임 참여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참여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지를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부터 해볼게요. 아리엘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EP샵을 눌러줍니다. 요거 아리엘 특수에서 이 페이지 보시면은 이문의 컬렉션 북이 있거든요. 해가지고 요거 하나 구매해 주시고요. 이거 구매하시면은 퀘스트가 하나 완료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키보드 설정에서 이렇게 있어요. 엘스섹트 컬렉션 요걸 눌러주면은 컬렉션이 오픈됩니다. 아까 제가 받은 거 요거 있죠? 요거 책을 사용해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컬렉션이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딱 처음에 게임을 하셨을 때는 여기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컬렉션은 필수가 됩니다. 저 컬렉션을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영상에서 이제 그 만들어둔 게 있거든요. 엘소드 가이드 영상, 이제 레나 가이드 영상, 아이샤 가이드 영상 해가지고 다음 것도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제 거기서 그 마공 캐릭터는 이제 요걸 키워라, 이제 물공 캐릭터는 요걸 키워라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공명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키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딱 이 상태일 거예요. 딱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이벤트를 참여하면은 공명도 한 200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 받은 공명도는 무조건 경험치 획득량을 추천드릴게요. 정확히는 파밍 페이지예요. 파밍 페이지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험치 획득량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ED 획득량 이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유연 강인 강렬 초월 이게 3번이고 다음에 스킬 재사용 시간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양극화, 적응력, 보스에게 입히는 데미지 증가, 그 다음에 MP통, 그 다음에 이제 스킬 MP 감소해가지고 약간 좀 이런 쪽으로 찍는 것을 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명도 페이지가 하나 더 생겼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거 있잖아요. 요거 경험치 획득량, 이지 획득량 요거를 빼고 그대로 찍어주시면 돼요. 이제 전짓도 끝났고 이벤트 장비까지 모두 받았으니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바로 이벤트 퀘스트를 쭉 따라가 주는 거죠. 현재 지급받은 장비의 퀄리티가 상당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 계정은 어느 정도 내실이 잡혀져 있는 계정이라 초반 던전은 물론이고 후반 던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내실이라 함은 컬렉션과 공명도가 다겠지만 이 두 개의 차이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장착하고 있어도 컬렉션이 비어있다면 스탯창에 보이는 이 모든 수치들은 눈에 띌 만큼 떨어질 거예요. 또한 플레이에도 많은 영향을 주겠죠. 똑같은 스킬을 사용했지만 전체적인 딜량이 떨어질 수 있고 MP 관리와 스킬 쿨타임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런 작은 수치들도 실전 플레이에 큰 영향을 주는데 공명도가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공명도가 0인 캐릭터와 500인 캐릭터는 아예 다른 캐릭터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차이가 커요. 만약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신다면 공명자가 컬렉션을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제가 다 무과금 챌린지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놨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신없이 설명하던 중 무언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릭터 머리 위가 좀 훤하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칭호가 빠졌네요. 가볍게 칭호 장착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칭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른 다음에 칭호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얻은 거 있죠? 캐릭터에서 이벤트 획득한 칭호만 보기 클릭해주면 제가 획득한 칭호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별 표시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요, 여기 즐겨찾기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에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칭호를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이렇게 똑같이 다 넣어줄게요. 강철 기계 습격은 힐러한테만 필요 있는 거라서 저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하기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냐 라고 하시면은 ESC 누른 다음에 키보드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칭호 스위칭 이렇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있을 겁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끌고 와요. 끌고 온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저는 옆에 있는 오른쪽 컨트롤 키 누르면은 이렇게 칭호를 변경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벤트로 받은 액세서리들을 하나씩 착용해봤어요. 액세서리의 종류가 워낙 많아 머리가 좀 어지럽긴 했는데요. 차분히 생각을 하면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봤죠. 이제 아바타는 어떻게 껴주냐라고 하면은 요거 보시면은 활성화적인 세트가 없습니다. 이거 뜨거든요. 요 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정확히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이에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면 이때를 세워야 이제 적용이 돼요.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세팅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레어 액세서리 쪽은 드리밍 오토바타 내부 E와 시멘의 존재 내부 E, 나머지 빈 공간엔 엘리오스 수호 기사단을 장착했고 일반 액세서리는 시멘 레이드 3세트, 마스터로드 3세트, 베르드 레이드 2세트, 바리온의 털 장식, 드라바킹의 날개, 마족의 눈 장착했어요. 적응력을 올려주는 몽형 향로가 더 좋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네, 단일
옵션으로는 마족의 눈보다 모인의 향로가 더 좋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적응력 수치가 맥스 상태라 적응력을 추가로 챙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티컬 데미지가 붙은 마족의 눈을 채용하였고 부족한 시면레이드 세트 옵션은 휘도는 마장을 착용하여 시면레이드 3세트 효과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사용할 세팅이 완성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벤트 퀘스트인 트로시의 둥지를 클리어하고 방어구의 속성 저항을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제가 장착하고 있는 이 암기의 문장 효과를 보시면 모든 속성 저항이 1000이 넘을 경우 모든 스킬 데미지가 증가된다 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옵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에레조와 불명을 사용하여 랜덤 효과를 부여하기 시작했죠. 솔직히 대전이라면 몰라도 던전에서 속성 저항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은데요. 그렇다고 저항을 올려두지 않으면 옵션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니 그냥 아무 옵션이나 부여하기로 했답니다. 속성 저항을 부여 후 다음 퀘스트인 거신의 침투를 입장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슬슬 던전의 기믹을 알아둬야 클리어하기 쉬워지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페이지가 시작되면 1층 양옆에 물통이 보이실 거예요. 빨간색은 물리 방어력이, 파란색은 마법 방어력이 높습니다. 여기서 공략 포인트는 자신의 주력 공격 타입과 반대되는 색상의 물통을 파괴해 주셔야 해요. 그 후 중앙 포탈을 이용하여 2층으로 이동하게 되면 보스에게 이동할 수 있는 포탈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이 파괴한 물통과 같은 방향의 포탈이 생성된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 2페이지에 진입하게 되면 왼쪽 첫 번째 포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몬스터를 잡으신 후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면 보스에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시작하자마자 중앙에서 넓은 범위의 스킬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3페이지는 아무런 기믹이 없으니 그냥 마음 편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던전을 클리어한 후 보상을 받았는데요. 이번 보상은 수호석색이랑 빛나는 사냥의 듀얼 마법석을 지급받았습니다. 이것도 어떤 아이템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수호석색이는 마법석의 칸수를 확장시켜주는 거고 빛나는 사냥의 듀얼 마법석은 그냥 방어구에 질러주시면 돼요. 스탯 최적화니 뭐 크리티컬과 극대화 100%를 채우니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지금 지급하는 무기랑 악세에서 충분하리만큼 제공하거든요. 그러니 그냥 다 질러주시면 돼요. 이제 마법석 작도 다 끝났으니 슬슬 이벤트 퀘스트로 발걸음을 옮겨야겠죠? 저는 퀘스트가 요구하는 순서대로 하나씩 클리어를 했습니다. 마스터로드 지역의 쌍두뱀의 신당, 일반 모드, 헬모드, 프리나움 지역의 혼의 안식처와 수도행열차, 프리나움 외곽 지역의 플레가스 초상까지 그렇게 하나씩 클리어하다 보니 어느새 보상으로 아티팩트까지 획득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다음 던전을 클리어하고 설명해드릴게요. 이번 던전은 플레가스의 미궁입니다. 미궁 1페이지는 특별한 기믹이 숨겨져 있죠. 바로 던전이 시작되면 머리 위에 자그마한 문양이 생성되는 건데요. 이 문양이 사라지면 보스가 해당 자리 낙하 공격을 시전합니다. 보스가 공격하는 자리에 유저가 없다면 보스는 땅에 고정됩니다. 이후 신나게 두들겨주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필드에 있는 잡몹을 잡으면 화면 12시 상단의 게이지가 오르게 되고 100%까지 차게 되면 중앙에 있는 보스의 무적이 풀리게 됩니다. 또 신나게 두들겨주시면 3페이지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밑에 있는 이 회오리 발판을 밟으시면 자동적으로 보스의 머리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보스의 머리를 파괴한 후 내려와서 심장을 파괴하면 던전은 클리어됩니다. 이후 마을로 돌아오게 되면 클리어 보상으로 아티팩트 정령석 조각을 지급받는데요. 이 정령석 조각은 아까 받은 아티팩트에 추가 옵션을 부여하는 기능이에요. 서클렛은 크리티컬의 특별 아티팩트를, 아머는 물리 마법 방어력의 특별 아티팩트를, 네클리스는 강렬한 혹은 초란 스킬을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저의 캐릭터는 주력 스킬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추천 스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추천 스킬의 맨 끝에 있는 스킬이 강렬한이다 하면 강렬한 아티팩트를, 끝에 있는 스킬이 초월한이다 하면 초월한 아티팩트를, 강렬과 초월이 하나씩 장착되어 있다 하면 스킬 칸에 비중이 많은 스킬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티팩트 링은 양극화의 특별 아티팩트를 받아주시면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죠. 그 다음 엘리아노드 지역의 중앙 포탈을 이용하여 데니파한테 가주신 후 아까 받은 정령석 3개를 사용하여 아티팩트의 속길 칸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아티팩트는 아티팩트 정령석 조립에서 장착을 할 수 있죠. 이제 아티팩트도 끝났겠다. 계속 달려볼까요? 다음 퀘스트는 티로노그 지역의 테마파크 입구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솔필보단 파티로 플레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던전 기믹들이 솔필보단 파티원들과 합을 맞췄을 때 훨씬 수월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던전을 클리어하게 되면 그림자 옵션 선택권을 받게 되는데요. 총 지급되는 그림자 옵션 선택권은 12개고 방어구의 그림자 옵션도 총 12개니 모든 부위를 최고 수치로 맞출 수 있게 되죠. 그림자 옵션은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모든 캐릭터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줄은 모든 스킬 데미지 증가를, 세 번째 줄은 HP 20% 이하의 적 공격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은 딜러와 힐러가 다른데요. 먼저 딜러부터 알려드릴게요. 상위는 입힌 피해량의 10%, 하위는 데미지 감소, 장갑은 강렬 혹은 초란 스킬 데미지 증가, 신발은 크리티컬 혹은 MP 소모량 감소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힐러는 상위 두 번째 줄에 파티원의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장갑은 파티원의 모든 스킬 데미지 증가를 골라주시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티로노그 지역의 마지막 던전인 그림자 백작의 성을 클리어하면 되는데요. 이 던전은 필드와 보스방에 특별한 기믹이 있습니다. 먼저 필드부터 알아볼게요. 필드를 보시면 이렇게 푸른빛을 발사하는 석상이 있습니다. 이 석상을 Z와 X키를 사용하여 켜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보스방에 도착한 뒤 전투를 치르다 보면 HP 60줄이 되었을 때 특수한 자세를 취하는데요. 이때 공격을 가하면 입힌 피해량만큼 데미지를 반사하니 부활 옵션이 있는 층으로 사용하시거나 가만히 있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패턴을 무사히 파괴하셨다면 이 페이지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 진입 후 HP 180줄이 되었을 때 보스가 중앙으로 이동하면 양쪽에
가고일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평타로 가고일을 켜주시면 발판이 생성되고 이 위에 서 있으면 패턴은 파괴됩니다. 이렇게 그림자 백작의 손까지 무사히 클리어하게 되면 모나테라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모나테라도 솔플보단 파티 플레이를 권장하는 지역이니 초심자라면 파티 플레이를 추천드립니다. 던전이 시작되면 세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저는 왼쪽 위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 비해 맵이 짧기 때문이죠. 아무튼 미로를 벗어나 중간 보스를 처치하면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중앙으로 이동하면 보스방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죠. 보스는 총 3마리가 등장하지만 본체는 1마리입니다. 한 명은 오브를 들고 있고 나머지 둘은 사과를 들고 있습니다. 오브를 들고 있는 보스가 본체니 유심히 보면서 보스만 잡아주시면 던전을 무사히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던전을 클리어하게 되면 보상으로 하르코니움이라는 아이템을 지급하는데요. 이 아이템은 마그멜리아 지역의 NPC한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르코니움을 마지막으로 테네브루스의 방어의 모든 세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퀘스트인 강철 성벽은 6인 권장 던전이라 파티 플레이를 이용했습니다. 1페이지는 별거 없고 2페이지는 양쪽의 기구를 이용해 보스를 격추하면 됩니다. 그렇게 중앙에 추락한 보스를 잡게 되면 3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양쪽의 팔을 동시에 잡아야 중앙 코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쪽을 미리 잡아두기보단 어느정도 HP를 남겨둔 뒤 한 번에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페이크시티와 마당코레의 정원까지 클리어를 하며 모든 퀘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미 영상을 제작해놨습니다. 바로 무과금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제가 제로부터 시작해 한 단계씩 위로 올라오는 모든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초반 파밍 계획은 어떻게 짰는지, 내실은 어떻게 다졌는지, 또 장비 투자 방식은 어떻게 했는지, ED는 어떤 식으로 모으고 어떤 식으로 소비하였는지, 자산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시장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는지, 게임의 방향성을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론이 아닌 실전을 통하여 증명한 영상입니다. 저는 무과금이 아니라 과금할 생각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은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를 통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지언정 과정은 스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까지 알려드렸는데 구독을 안 눌러주셨다면 정말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